안녕하세요. 뚱차입니다. 제 EV6 출고한 지 3년하고 5개월 정도 되었는데요. 제 차는 EV6 GT 라인 롱레인지의 4륜구동에 와이드 선루프, 하이테크, 그리고 메리디안 사운드의 빌트인 캠 1 버전까지 옵션을 집어넣은 차량을 구매한 녀석입니다. 네, 제 EV6는 3년 5개월 정도 되었고요. 총 주행거리는 92,00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. EV6에 적용된 와이드 선루프는요, 바깥에서 보시면 다른 일반 선루프보다 좀 넓어 보이는데 실제로 안에서 볼 때 체감되는 사이즈는 거의 동일합니다. 제 손 기준으로 한 두 뼘 정도 되는 정도의 사이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말은 와이드지만 그렇게 와이드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EV6에 적용되어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드업 디스플레이 창이 이렇게 큽니다. 그래서 바깥에서 보셨을 때 굉장히 와이드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. 이렇게 볼 때는 화질이 나쁘거나 좋은지 사실 잘 몰라요. 근데 이제 저녁 시간이 되고 어두워지게 되면 이제 조도 센서로 의해서 이제 밝기가 조절이 되게 되어 있는데, 조도 센서가 EV6는 좀 실패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녁 때 운전하게 되면 오히려 초점이 너무 안 맞고 제 시력이 문제가 있나 싶을 정도로 불편함을 느끼는 게 EV6의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EV6랑 아이오닉 5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증강현실 모드가 있고 일반 모드가 있는데, 지금 현재 모드가 일반 모드고요.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증강현실 모드로 되어 있고, 이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유튜브 쇼츠로 올려놓은 영상도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, 저녁 시간에 운전할 때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초점 부분에서는 증강현실 모드가 조금이나마 보기 좀 편한 것 같고요. 일반 모드의 경우는 오히려 초점이 너무 흐려지는 문제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모드 중에 한 가지입니다. 그리고 이제 제 거 GT라인의 경우는 이제 스웨이드 시트, 그리고 저쪽에 도어 트림 부분에 스웨이드 내장재까지 기본 사양으로 적용이 되었던 모델인데, 3년 5개월 타는 동안에 사실 가장 걱정됐던 거는 이 스웨이드 시트였었거든요. 다른 것보다 이제 가죽 시트가 익숙해 왔었는데, 천 시트가 되게 되면 좀 약하지 않을까, 좀 그런 걱정도 하긴 했었는데,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쓰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스웨이드 시트의 가장 큰 장점으로 느껴지는 부분은, 여름철에 바깥에서 햇볕을 계속 맞고 주차를 해놓고 차량을 타더라도 시트가 뜨겁지 않다는 점, 그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고, 그리고 반대로 겨울철의 경우는 우리 시트가 좀 차갑잖아요. 근데 스웨이드 시트 자체가 이제 냉기가 또 느껴지지 않아서 겨울철에는 바로 시트에 앉아도 시트가 차갑다고 느껴지지 않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EV6 2열의 가장 아쉬운 단점으로는, 제가 소렌토를 샀었을 때는 햇빛 가리개가 기본 내장되어 있었는데, 지금 EV6는 현재 모델도 마찬가지지만 이 선블레인드가 없어요. 이 선블라인드가 없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흡착식으로 양쪽을 모두 사용을 하고 있고,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때에는 이렇게 부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좀 아쉬운 단점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용자만 알 수 있는 단점일 수 있는데요. EV6는 2열의 도어가 이렇게 있어요. 여기 문을 닫게 되면 이렇게 휠 하우스 부분 중에 일부가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이어에서 흙과 모래, 먼지 같은 거 튀는 것들이 이 도어 안쪽으로 이렇게 다 묻게 되어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오염물들이 다 묻게 되어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차량을 출고하고 나서 여기 부분에다가 PPF 같은 보호 필름을 시공을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었지만, 실제로 시공은 하진 않았습니다.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가장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머드 가드예요. 일명 흙바지라고 하는 부분인데, EV6가 이렇게 사이드에서 보게 되면 이 흙바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타이어가 더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구조예요. 그래서 이 범퍼 뒷부분에 흙이나 먼지 아니면 나뭇가지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묻게 되어 있는데, 요거는 하나쯤은 구매하셔서 장착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뭐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손쉽게 장착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, 기존에 여기 보시면은
요 키 보이실 건데 요 키 부분만 탈거를 해서 요것만 다시 끼우는 방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EV6 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추천드리는 사양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제 차에는 메리디안 스피커 옵션까지 적용한 모델을 타고 있는데, 예전에 기아차, 현대차에 들어가 있었던 JBL 스피커는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메리디안 스피커 옵션 부분은 돈값은 한다, 후회하지 않을 만한 옵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앞으로도 만약에 EV6나 메리디안 스피커 옵션이 적용된 기아 자동차를 구매하신다면 저는 돈값은 하니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강력 추천하는 옵션 중에 한 가지입니다. 만약에 구매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중고차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메리디안 스피커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라면 뭐 동일 사양 대비 가격이 비슷하다면 메리디안 옵션은 무조건 있는 걸로 하셔라 라고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. 네, 뭐 많은 기능 영상들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제 차 EV6를 타면서 가장 만족하는 기능 중에 하나는요, 바로 이겁니다. 요거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 원격 전후진 기능이라고 해서 리모컨 그림이 나오는데요, 좁은 공간에서 이 리모컨을 활용해 가지고 앞뒤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기능인데, 이제 저처럼 아이들이 카시트를 타고 있고 또 카시트에서 아이를 내려주고 태워주고 해야 되는 엄마 아빠라면 가장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.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 리모컨으로 주차를 할 수 있고 미리 아이들을 제가 안고 내리거나 한 다음에 리모컨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기능이라서 매우 만족하는 기능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. 제 차는 실내를 한번 보여드리면 뭐 지저분하고요. 실제로 저는 바닥 매트가 좀 지저분하지만 코일 매트 쓰지 않고 그냥 차 출고될 때 매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새 거를 여분으로 하나 더 주문해놨는데 이제 운전석 쪽은 교체할 때가 된 것 같아요. 저 신발 뒤축 있는 데가 많이 눌리더라고요. 네, 실내를 보면 사실 여기는 그냥 전기차 저희 집 충전 카드 있고 별도로 방향제 같은 거 걸어놓은 것도 없고, 제 차에는 램 마운트 거치대 하나, 저공해트 스티커 하나, 그리고 앞에 주차 번호판, 그리고 이쪽 편에도 차에다가 뭘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게 전부고요. 방향제라고 놨던 거라고는 이 상표 나가도 되나? 요 제품을 사용을 했었는데, 이게 뭐냐면 저희 집에 사용하는 스타일러의 피존이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그런 옷감의 섬유 유연제 같은 부분이거든요. 요거를 차에다 넣고 방향제처럼 썼었는데, 이번에 그 벤볼릭이라는 제품 요거 구매한 거를 가지고 방향제를 한번 제 차에 선물로 한번 주려고 구매했습니다. 한번 개봉을 하고 차에다가 연결 한번 해볼게요. 제 차에 오랜만에 방향제를 하나를 좀 구매하게 됐어요. 이렇게 언박싱을 먼저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이 제품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향에 불만족을 할 경우에 100% 무료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. 지금 벤볼릭에서 하나를 사면 1+1으로 50% 할인 이벤트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벤볼리기 제품은 시향 후 불만족 시에 100% 무료 교환, 환불도 가능하다고 하고요. 그리고 현재는 벤볼리기 1+1으로 하나를 구매하면 하나를 더 드리는 행사를 하고 있어요. 제가 제 영상에 댓글에 구매 링크도 남겨드릴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한번 벤볼리기 제품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헤스페리데스라는 향을 선택을 해봤거든요. 근데 일반적인 다른 방향제들 향하고 조금 많이 달라요. 이제 블랙체리 향도 많이 썼었고 클린 코튼이라고 하는 향도 저도 많이 썼었는데, 일단은 좀 뭔가 시원한 듯한 느낌이 들고 아주 달짝지근한 냄새가 강하지 않아서 저는 일단 요번에 요 향을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. 일단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보고 이 향이 정말 오래 가는지 한번 나중에 영상을 같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요 방향제를 사용해 봤는데요, 방향제 향을 액상을 좀 더 많이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요 방향제 발향의 세기를 사실 저는 최대로 좀 열어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.
그래서 이제 좀 차량 안에 은은하게 향이 좀 뒷좌석까지 좀 퍼지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, 그리고 저희 직장 동료들도 제 차에 탔을 때 이 방향제 어디 거냐 많이 물어보기도 했고, 또 향을 물어보는 직원들도 꽤 있었어요. 그래서 저처럼 이제 너무 익숙한 향, 뭐 그러한 향이 좀 지루하다라고 느끼신다면 이 벤볼릭 제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제 차는 보조금은 1,400만 원 정도 받고, 그 다음에 뭐 재고 할인으로서 100만 원을 할인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었는데, 보조금이야 이제 3년 전이니까 아무래도 지금 2025년보다는 보조금이 좀 더 컸었고요. 그 다음에 재고 할인으로서 100만 원 할인해 줬었던 기아 자동차에 뭐 할인된 이유는 무슨 행사 전시차였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주행 거리가 늘어나거나 이런 차량은 아니었고 그냥 전시했던 차량인데 이제 100만 원 추가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9만 킬로 정도 타는 동안에 총 전기차 충전비를 계산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. 근데 제가 한 달 평균에 한 2,200에서 한 2,700km, 한 3,000km 안쪽으로 제가 주행을 하고 있는데, 월 평균 사용하는 전기 충전 요금은 대략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, 그 정도 충전비를 사용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기름차 과거에 탔던 소렌토 디젤하고 비교한다면 지금으로 경유차 기름값 냈으면 한 달에 한 40만 원 남짓 정도 사용을 했지 않을까 싶은데, 그래서 경유차에 비하면 매달 연료비는 한 3분의 1 정도 내지 한 4분의 1 정도로 실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제가 말씀드린 충전비는 전기차 전용 할인카드로 할인받기 전 가격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